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희의 맛집 멋집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유소년기가 있고 또 청년기가 있고 직장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보통 하는데요. 학창 시절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씀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공부 많이 해라. 그러나 이런 더욱더 나은 사회생활을 위해서 저희는 배움의 과정이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을 해나가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전도사분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과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두고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무척 기대가 되실 텐데요. 함께 가시죠. 네,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진짜 뭐 경치도 너무 좋고 오늘 네. 말 그대로 청풍명월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데 맛있는 곳에서 네. 또 오늘 교육과 관련된 멋진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많이 준비하셨나요? 네, 잘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의 박주정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저희 CNB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CNB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를 오늘 단골집으로 선정을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이 실내 구조가 한옥, 정말 우리 전통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인데 여기를 선정해 주신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우선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두 번째는 음식이 그 재료가 뭐랄까요, 자연식 두부 뭐 이런 느끼하지 않는 깔끔한 맛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콩을 먼저 갈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콩을 따로 끓여요. 그래서 따로 우리가 콩물을 받아내고 그 끓인 콩물에 순두부를 만들기 직전의 과정이에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한꺼번에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저장해놓고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깥으로 많은 유통을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부를 만들어 써야 해요. 지금 한참 점심시간이 약간 끝날 무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깥에는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 있는 것 같거든요. 한 달에 몇 번이나 여기 오시는 것 같으세요? 집이 이 부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서너 번 들립니다. 네. 네. 자주 찾아주시는 곳인데요. 보니까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대략 이 음식은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 저는 출생이 고흥이라는 바닷가여서 이게 낙지입니다. 네. 낙지가 굉장히 연하고 맛있고요. 지금 제철이죠. 전어. 이것도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소고기 회입니다만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걀에 낙지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은 먹어보면 굉장히 별미고 아주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네. 이건 두부로 만든 국인데요. 아주 담백합니다. 진짜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지금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동동 떠 있는 이 낙지 요리, 예. 이 맛이 어떤 맛일지가 참 궁금한데 네. 만약 먹는 순서가 있다면 어떤 것부터 먹어야 되나요? 저는 제일 먼저 이것부터 먹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식욕을 돋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걸 먼저 먹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저도 같이 한번 따라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안에 있는 이 달걀을 좀 풀어야겠죠. 달걀 노른자를 이렇게 풀면 이 낙지와 산낙지와 함께 잘 이렇게 버물러집니다. 그러면서 먹기에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후루룩 먹는 겁니다. 후루룩. 네. 네. 역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에 오랜 기간 종사하신 분이라 그러신지 먹는 거에 대한 설명도 한 번에 알아듣게끔 참 잘해주십니다. 네. 드셔보십시오. 낙지가 이게 움직이고 있네요. 살아 있습니다. 네. 네네. 낙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가 보면 이게 좋은 낙지인지 그냥 그 뭐랄까 싼 낙지인지를 저희들은 금방 압니다. 아, 네, 여기서는 비교적 맛있는 낙지를 사용하더라고요. 이제 잘 버무려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먹어봅시다. 오늘도 저만 여러분 앞에서 좋은 걸 먹어봅니다. 산낙지와 계란 노른자를 버무린 이 식감을 돋구게 한다라는 요리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호로록. 오, 양도 엄청 많습니다. 네.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는 몸이 허하면 어머님이 네. 이 낙지를 잡아와서 그 달걀에다가 이렇게 해줬던 생각이 납니다. 이게 고흥이시니까 아무래도 또 네. 바닷가랑 가깝고 네. 해물들과 해산물들과 접할 기회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먹어도 진짜 그러죠. 입안이 막 뭔가 많은 것들을 먹은 것처럼 포만감이 좀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기에 아마 참기름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참기름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하죠. 고소합니다. 저는 왜 살면서 이 요리를 오늘 처음 먹어본 걸까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직원들이 저에게 하도 열심히 사니까 많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힘이 계속 있냐고 물으면 저는 이런 음식을 중심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뭐랄까요?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게 네. 건강으로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식은 하되 네. 스태미너를 충분히 좀 채워줄 수 있는 요리들. 네, 좋은 음식. 네. 이런 것들. 네. 자, 우리 오늘 교육청 산하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나와 주셨는데요. 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하는 일은 정확히 어떤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강주시 교육청은 동서남부 광산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지원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은 동구와 북구를 있는 학교를 관할을 하고요. 서부교육청은 남구, 서구, 광산구를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유초 중에서 한 350개 정도 학교를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서부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우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저희들은 전문 용어로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육과정이 잘 돌아가서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교육과정 속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 줘야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아이들에 대한 학습 지원, 그 다음에 급식, 그 다음에 체육, 보건, 이런 일 전반, 교육에 관한 전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총 관할하고요. 고등학교까지도 가끔은 관할을 하는데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생활지도 분야만큼은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이 세 개구를 관장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학교가 이 기관으로서 하는 일도 엄청 많은데 아무래도 청이시다 보니까 정말 이 업무량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이 피곤하시고 힘들진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전라도 말로 딸린다고 할 정도로 힘이 딸린다, 지친다고 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고 동부교육청에 비해서 서부교육청은 학교 수도 많고 또 아무래도 그러니까 재원도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일도 많아지고 또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도 아주 각양각색 맞는 거고 특히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늘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씁니다. 특히 애들 학생의 안전과 그러면서도 원격 교육을 하니까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애들 대면을 하면서 잘잘못을 잘하고 못한 것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애들이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 혼자 애들을 밖에 두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쓰이게 되고 아무래도 이렇게 대면 교육을 하는 것보다 원격 교육을 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불만이 많죠. 이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은 오직 지쳐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장학사, 장학관, 국장 과장님들도 거의 신경이 곤두세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명감이죠.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훌륭하게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건강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를 이루려고도 보니까 거의 자면서도 아이들 생각과 학교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만큼 불철주야 우리 교육장님께서 또 임직원분들 모두가 참 수고가 많으신데 힘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낙지를 좀 썰어 드려 볼게요. 네네. 아까 가장 먼저 이 낙지 무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너무 잘게 썰면 또 맛이 없다 맛이 그러더라고요. 없죠. 네.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기 취향인데요. 네. 우리들은 그렇게 작게 잘라서 먹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안전하게 먹으려면 아무래도 작게 잘라 먹는 게 더 낫죠. 안전하게는 작게. 네네. 안전하게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경우에는 낙지를 먹다가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굉장히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익혀있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 자르면 될 것 같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아, 네. 충분히 이 매콤한 양념이 잘 배어 있어가지고요. 네, 한번 드셔보시게요. 네. 굉장히 육질이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그 노른자가 띄어져 있던 낙지를 먹었을 때도 엄청 식감이 부드러웠는데 네. 지금 이 낙지 무침은 육안상으로만 봐도 맛있는 양념이 또 배어져 있어서 네. 더욱더 맛있을 것 같은 시각적으로도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고 또 좋은 재료를 버리는 식당도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전문가 손길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드시게. 와우. 이 갖가지 야채들도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서요. 네,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맛있습니다. 전혀 질기거나 그런 게 없어요.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 익히는 요리를 잘해야만이 질기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이분들은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네. 오징어, 낙지, 한치, 문어. 데치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 버리면은 질겨지고 그래서 네, 요리에 그런다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하는데 네네. 아주 지금 먹음직스럽게 잘 데쳐진 낙지 무침입니다. 라면도 마찬가지예요. 잘 끓이면 맛있는데 라면도 잘못 끓이면 맛이 없듯이 음식은 아무래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타이밍. 항상 우리 교육장님 학생들을 많이 선호하시니까,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시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즐겨 먹는 음식이 라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서 야단 맞습니다. 라면을 가끔 몰래 먹어서. 아, 네. 근데 가끔 먹는 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점을 가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고 또 찾는 메뉴가 라면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나저나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매점, 교내 매점에 대한 운영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매점뿐이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근데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정해주는 월급을 받고 있지만 자영업자들, 여기 식당이 지금 잘 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식당이 문을 닫고 있고 또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 납품할 데가 없는 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은 피라미드처럼 쭉 여기가 안 되니까 여기가 안 되고 여기가 안 되니까 여기가 모두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늘 합니다.
그분들의 일을 지금 우리가 대행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업무는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치는 것.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이라도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것. 네. 그리고 우리 말고 나머지 많은 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생존을 고통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그게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 맞는 말씀이에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저희가 좀 하루빨리 이겨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동안 참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잘해왔고 정말 시민들 그리고 K방역이라는 이름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민들이 잘 따라주고 있고, 다소 지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무뎌지는 감이 있는데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단계로 낮췄지만 안전에서 1단계를 낮췄다기보다는 다른 게 마비가 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도 1단계를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는 더 방역을 더 잘 지켜줘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이 코로나가 전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만이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지침을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육장님, 아까 이 음식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건 뭐예요? 전어입니다. 전어. 저는 회 중에 다른 회는 잘 안 먹는데 전어회하고 안하고회는 잘 먹습니다. 네. 다른 회는 무슨 맛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맛있다고 그래요, 남들은. 근데 전어회를 제일 좀 맛있어 합니다. 이것도 가을에 구워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그렇죠.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집 나간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을 전어인데요. 네. 자, 이건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취향에 따라 된장에다 드시기도 하고 고추장에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된장을 선호합니다. 아, 저도요. 네. 네. 된장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이 식감이 씹는 맛이 있습니다. 씹는 맛이. 그리고 된장도 이렇게 양념이 돼 있는 된장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예전 집된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강된장, 집된장. 저는 이 된장이 참 맛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고추와 양파, 고명도 올려서. 저는 집에서 반찬이 없으면 그냥 된장, 생된장에다가 진밥을 해가지고 말아 먹거든요. 네. 생된장을 진밥에다 넣고 참기름을 좀 넣고 비비면 굉장히 고소합니다. 근데 남들은 저를 보고 원신이라 그러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건강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왜 갑자기 사모님 서운하시게 집에 반찬 없다는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반찬이 없을 경우라고 했습니다. 아, 전어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네. 고추도 청양고추 같아요. 매콤해가지고 네. 맛있습니다. 네. 이것은 전어를 그냥 썬 거고 이건 무친 겁니다. 아, 네. 전어회 무침. 근데 이거는 전어보다 이 도라지와 무채,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 당근이에요. 네네. 네. 이게 또 이건 이것대로 맛이 있지만 이건 이것대로 또 다른 개미가 있어요. 한번 드셔봐요. 아, 이번에는 전어회 무침인데요. 네. 조금 전에는 이제 이 전어회를 먹어봤어요. 전어회에 약간 전어회에도 참기름이 쳐져 있으면서 더욱더 고소한 맛을 느꼈다면 이번엔 회 무침인데요. 교육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갖가지 야채와 또 생채들 함께 어울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가을이라서 무가 아주 맛있는 철입니다. 네. 그리고 무가 그렇게 몸에 좋다네요. 소화가 잘 되고. 아, 무가요? 네, 무하고 저희 공에서는 무하고 생선하고 이렇게 졸여 먹으면 또 그것도 아주 맛있습니다.
원래 물을 졸일 때 너무 뜨겁게 하면은 치아가 다 빠져버릴 수도 있을 정도라고. 뜨겁습니다. 네,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생선이 들어간 어떤 물을 넣은 조림, 뭐 갈치조림이라든지 갖가지 생선 조림 요리들 이 계절에도 참 맛있을 것 같네요. 네. 맛있죠. 거기다가 큰 새우를 좀 넣고 먹으면 또 더 시원하죠. 네. 고향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뭐 어렸을 때 이야기도 나와서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요. 네. 지금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을 맡고 계시지만 분명히 교육장님의 부모님께서 바라보는 우리 아들의 유소년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학창 시절 어떻게 보내신 것 같으세요? 지나간 세월이니까 생각해보면 아름답지만 저는 전남 고흥 예전에는 강주에서 버스를 타면 4시간이 넘게 걸리는 비포장도로를 고흥군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이었죠. 사남 사녀였고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고요. 이 세상에 제일 먹기 싫은 음식이 저는 지금도 보리밥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 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었죠. 그 다음에 고구마를 많이 먹었죠.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았죠. 힘들게 살았고 형제간이 이제 사남 사녀라 되니까 다 가르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형제간들은 우리 집안이 어려움을 알고 일찍 철이 들어서 다 부산으로 다 일을 하러 떠났는데 저는 철을 좀 덥게 들었는지 공부를 해야겠다고 우겼죠. 그러니까 이제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고 아, 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려면 사연이 긴데요. 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부산으로 전학을 가게 되고 부산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다녔죠. 누나가 저를 데리고 살았죠. 누나하고 작은 형이 먼저 가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니까. 근데 이제 고향이 그립고 엄마 품이 그리워서 다시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고흥으로 전학을 오게 되고 지금 생각하면 중3 때 전학 오고 가면서 제일 많은 사춘기를 겪었던 것 같은 느낌. 중3 때. 네. 왜냐하면 가정 형편도 어렵고 공부는 잘하는데 고등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제일 많이 사춘기 때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많이 방황했죠. 우리 어머니는 절 항상 걱정하는 것은 그만 공부하고 좀 자라. 언제 잘래? 아, 공부를 그만해라. 네, 그만하고 자라. 언제 잘래? 할 정도로 저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냥 강주로 왔죠. 강주에 와서 자취를 하면서 공에서 그 쌀 푸댕이 들고 그 김치 담근 거 파란 통 들고 참기름 집어넣고 동방버스라고 버스를 타고 4시간 정도 버스를 타서 강주에 내리면 자취집으로도 그걸 메고 들어가서 밥을 해 먹으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죠. 제일 부러웠던 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애들 도시락 위에 달걀 후라이 올려놓은 거. 네네네. 네, 우리는 엄두가 안 나죠. 자취를 하니까 뭐 쌀 외에는 반찬이 없으니까 신김치 싸고 다녔으니까. 거의 그래서 배를 굶다시피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죠. 집세도 없고 쌀은 가져오지만은 생활비가 없으니까 전전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대학을 가고 그게 저희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아. 그러나 저는 유년 시절을 다니면서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항상 하시는 말이 남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난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게 부끄러운 것은 아니니 하여튼 꿈을 갖고 살아라.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훌륭한 일을 했어요. 아, 어떤 우리 일을 아버지는 경찰도 하시고 선생님도 하시고 뭐 기자님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네, 다리가 하나 없는 목발을 짚고 다니셨죠. 젊은 나이에. 그런데 고흥군에 있는 섬에 있는 그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당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제자들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아. 그 당시에는 하문이라 해서 하늘천 따지를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참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신문에 나오는 한자어를
전부 다 뽑아내 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실용 한자죠.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통령, 행정권, 국가, 대표, 권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이 책을 약 215항이라는 항으로 만들어서 그 심화학습까지 만든 자료를 만들어서 시골에서 그 못 배우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농한기 때 우리 집으로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숙박을 하면서 또는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 신학문 중에 한문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주산을 가르쳤어요, 아버님이. 근데 그 나이 때도 컴퓨터 시대를 예견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시대. 컴퓨터라는 용어조차도 안 나올 때 아버지는 컴퓨터 시대를 예언했던 분인데 그 당시에 못 배웠지만 아버지한테 공부를 배웠던 사람들이 전부 다 면장 등등 마을 유지가 돼서 지금도 현재 마을들을 뭐랄까요 운영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공적비가 이곳저곳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했지만 그 남겨준 유산은 제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네. 49살에 아버지를 보냈으니까 제 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죠. 굉장히 제 이제 유년기입니다. 네. 어려우셨을 것 같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많이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교육감이 아니셨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셨네요. 그랬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는 남들한테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남들에게는. 네. 근데 집안에는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훌륭하긴 하지만 이제 더 훌륭하려면 가정도 좀 돌보면서 남을 돌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사회가 현대적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많은 또 아내들 또 아이들이 사실 우리 남편 밖에서는 참 잘하는 사람인데 집안에도 좀 밖에서 하는 거 10분의 1만큼이라도 좀 해주지라고 바라는 가족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교사의 꿈을 이루셨어요. 그게 꿈이셨나요? 아니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사가 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저는 원래 공대를 나왔어요. 화학공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런데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적성에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교사 자격증을 주어줬거든요. 그 당시 공대였지만 대신 학점을 많이 이수했죠. 그래서 강주한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와 박사를 했어요. 석사는 대체 에너지 개발, 박사는 황화수소 제거라는 그런 학문을 공부했는데 지금 굉장히 뜨는 학문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계속 공부만 할 수 없는 처지가 잡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박사를 다니면서 어느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 교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교사의 시작은 그렇게 되신 거군요. 네네. 원래 기업체에 입사를 하셨다가 네네. 적성에 좀 맞지 않아서 교사 자격증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학문 이수 후에 그렇습니다. 교사가 되신 거네요. 이 전은 무슨 전이에요?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한번 저는 먹어보겠습니다. 전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네. 안 먹어봤는데 아마 생선전인가 싶습니다. 생선전이죠? 맞네요. 동태전인 것 같아요. 맛있네요. 날씨가 좀 쌀쌀해질 무렵이면 확실히 이런 음식들이 많이 좀 입맛을 돋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말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막 나와서 먹었으면 맛있었을 거예요. 네. 좀 식었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하게 됐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된 데는 선생님 하면서 바뀌었어요. 강주의 한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을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 공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92년도죠. 생활이 어려운 애들이 많이 왔어요. 생활이. 시골에서도 많이 왔고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 등한시한 친구들도 많았고요. 거기에 담임으로 갔는데 전혀 공부에 뜻이 없고 학교라는 곳이 그 애들 케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나는 그 애들한테 실망을 너무나 많이 했죠. 나는 그 애들을 안고 보듬고 나처럼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잘 키우고 싶었는데
학교 등교 시간이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9시, 10시, 11시, 12시,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옵니다, 학교를. 아, 이제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그만큼 다 다르다는 거죠? 아니죠. 8시 반에 와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학교를 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시간에 다 와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떤 친구는 9시, 어떤 친구는 오후. 네.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루 종일 오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또 집에를 갑니다. 근데 하루 종일 오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교과서를 하나 줬는데 다 갖다 버려버려요. 다 받자마자 버려. 나는 굉장히 실망을 했죠. 아, 그럼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1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제 아내랑 초등학교 3학년 딸이랑. 근데 밤에 8명이 우리 집을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었더니 놀러 왔대요. 근데 집을 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니까 자고 가고 싶대요. 그래서 재웠습니다. 네. 근데 그날 또 와요, 8명이. 10평짜리 아파트에 8명이 있고 우리 식구 3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냐 그랬더니 여기서 방학하기 전까지 살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한 달 반이 남았는데. 안 돼, 너무 좁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을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한 달 반 동안 데리고 살아봤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 애들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쌀을 댈 수가 없어요. 도시락을 8개 싸야 돼요. 방은 좁고 기본 생활 태도는 안 되어 있고 화장실은 들락날락하고 악을 쓰고 마을 주민들 혼나고 오는 애들 보낼 수는 없었잖아요. 한 달 반 데리고 있으면서 이 애들이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요. 기말고사. 그러더니 다른 애들이 하도 안 하니까 이 애들이 공부하니까 전교에서 1등부터 7등이 우리 방에서 나타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얘들이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기능사 자격증을 따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거다. 그렇다면 얘들 직접 데리고 살아야겠다, 내가. 근데 이 아파트는 너무 좁다. 아파트 전세금을 빼자. 그래서 북구 용전에 있는 그 아주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버려진 창고를 신문지로 도배를 하고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제가 그런 아이들을 707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707명이요? 한 번에 707명이 아니고요. 8명씩 데리고 사는 거죠. 네. 아침에 밥 먹여서 제 빨간 프라이드로 학교까지 빨리 데려다 4명 데려다 주고 또 와서 또 4명 데리고 가고 학교 수업 끝나고 또 4명 데리고 4명 데리고 8명 이상 못 데리고 살아요. 4,000평이 되는 감나무 농장에 있는 폐가니까 굉장히 넓고 좋아요. 먹이고 재우고 함께 이야기하고 공부하면서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애들이 이제 좀 지나다 보면 선생님 우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저 애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도 멤버 교체를 합니다. 그럼 또 그 애들 데리고 사는 거죠. 또 그 애가 다음. 이게 한 10년 데리고 사니까 총 707명이 되더라고요. 훌륭하게 잘 됐어요. 정말로 그 시기가 조금 애들한테 어려웠던 시기지 우리가 정말 그 아이의 입장이 된다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돼요. 그 아이들이 제 인생을 바꿔놨죠. 아, 우리가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대드는 아이들을 문제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다. 저 아이는 지금 나한테 괴롭고 힘들다라고 이야기가 도와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자꾸 내친다. 그리고 공부 잘하고 착한 애만 학생인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 아니다. 난 그게 너무너무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들은 707명이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아주 지금도 전화 옵니다. 선생님 힘들면 저에게 오세요. 저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때 한번 놀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지를 아는 그 애들은 연애도 잘하고요. 사회생활도 잘하고 부모한테도 잘합니다. 아, 진짜 말 그대로 그곳 용전 근교에서 지내면서 이 뭐 공부, 학업의 결과를 떠나서 인생 자체를 배운 것 같네요. 그렇죠. 꿈을 찾아줄 수가 있었죠. 나는 그 10년이 너무너무 저한테 귀중했고요. 자, 교사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7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을 보필하면서 또 그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옆에서 잘 지도하고 또 이끌어 주셨음을 또 기억에 남고 또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 와중에 또 이 상차림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아, 네네. 저는 아까 음식만으로도 정말 충분하다고 느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와, 정말 이 남도의 어떤 향연이 느껴지는 푸짐한 음식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리굴비라고 하죠? 네, 맛있습니다. 네, 큼지막한 굴비. 또
이 홍어와 삶은 고기네요. 수육이 같이 어우러져 있으면서 삼합으로 먹을 수 있게끔 옆쪽엔 김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렸을 때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많이 먹었죠. 네. 인절미 구워 먹었던 거. 떡을 이렇게 이제 구워놨는데 떡 구이가 있고요. 좀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또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교직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또 장학사로 가게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 제가 2002년에 장학사가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이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대안교육. 소위 말하면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을 어떻게 나라에서 교육할 것인가가 화두가 섰었죠. 그런데 마침 제가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아이들 데리고 살았던 그 일들이 이 프로그램에 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학사로 시험을 봐서 교육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거기 들어가서 했던 일들이 학교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지도를 아이들이 강압적으로 이제 지도를 했던 시대죠.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정말 편하게 지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자. 따뜻하게 대해서. 그리고 학생만 따뜻하게 대한 게 아니라 학부모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게 금난교실이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금난교실. 그리고 이제 강주에는 중학교에서 학교를 벗어난 학교 중도 탈락한 애들이 약 700명 정도 돼요. 1년에. 고등학교에서는 한 900명 정도 돼요. 이 애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 아이들을 안아줘야 될 곳이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연학교라고 대안교육기관을 만듭니다. 용연학교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부정한 애들을 잘 안아서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잘 되니까 교육부에서 이게 대안교육의 모델이다라 그래가지고 돈을 30억씩 각 주도해 줍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우리도 만들겠다. 고등학교 과정. 그래서 돈보스코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이런저런 일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것이 학교에 부적응한 이유가 몸이 아픈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을 아이들이 학교에 꽤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을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사 선생님을 2분 뽑아가지고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아이들 직접 치료해주는 마음보듬센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들었던 것이 제가 장학사 시절, 장학관 시절까지 하면서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 해양수련원이 없는 데가 우리 강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 돌아가신 안순일 교육감님이 시작하셔가지고 장희국 교육감님께서 이제 강주 학생 해양수련원을 고흥에다가 만들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까지 장학사 시절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임신을 하면 학생이 예전에는 다 낙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태를 하지 않고 어느 일정 기간에 위탁 기간에 아이를 갖게 되면 그곳에 보내서 해산할 때까지 거기서 몸을 보호해주고 우리는 그 아이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서 직접 가서 그 애들을 수업을 해줄 수 있는 미혼모 이탁교육 기관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출산하고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일은 가장 큰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전에니까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이 학생들이 임신을 하게 되고 또 낙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저희들은 그 임신한 아이의 인권과 그 아이의 태아 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원조교에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다른 위탁기관에 잠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보호하고 교육하고 다 아이를 해산하고 나면 또 다른 학교를 전학을 해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겁니다. 네. 자, 우리 교육장님의 뭐 교사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 또 장학사 시절 때 보람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정도면 표창장감 아닌가요? 혹시 뭐 국가에서 큰 상을 수상하셨거나 이런 경력이 있으신지 갑자기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이런 일을 할 때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많은 동료들이 같이 했는데 물론 같이 상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강주에서 봉사활동을 제일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한번 받았고요. 대통령 표창, 예. 봉사활동, 예, 대통령 봉사활동 표창. 분야. 네. 네,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부정학생들 데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래서 신지식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또 대통령 표창.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모아져서 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큰 상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대상. 공무원 대상. 공무원 대상인데 그걸 녹조 근정 훈장이라고 그러죠. 가분하게 받았죠. 그래서 이런저러한 아이들과 환경 체험을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환경부 장관, 아이들을 잘 지도했다고 그래서 뭐 교육부 장관 뭐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부끄럽고요. 저는 뭐 열심히 살았고 항상 내 마음 속에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끝까지 보듬고 가야겠다라는 이 마음은 지금도 열정을 식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입구에서 뵈서 오늘 식사 과정 중에 또 대화 중에 여러 차례 느껴지는데 진짜 우리 교육장님 같은 분께 표창을 안 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지금 대통령 말씀 없이 열심히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 표창 2회 수상 또 훈장까지 네. 수상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이 기대가 되면서도 지금 몸담고 계시는 네.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목표는 이거다라고 뭔가 바라보시는 지향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더불어 살고 정의로운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서부교육청 또 우리 교육청의 꼴인 목표점입니다.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요. 전국에 있는 어떤 아이들보다 우리 서부에 있는 아이들이, 강주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할 것이고요. 전국에 있는 어떤 학부모들보다 우리 강주의 학부모들이 학교에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꼭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우리들의 안전, 우리 학생들의 안전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권입니다. 이걸 꼭 지키겠습니다. 꼭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강주의 아이들이 다른 시도의 어떤 아이들보다 정말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그냥의 학업이 아닌 미래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서 배출해주고 싶은 두 가지 꿈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강주교육에 서부교육청에 우리 아이들 맡겨도 좋다. 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사실 이제 부모님들의 생각이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랑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하게 됐을 때 자녀들과의 어떤 충돌도 원치 않게 많이 생길 것이며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좀 면담을 해주는 게 학생들에겐 가장 효과적일까요? 혹시나 인터넷 들어가면 제 이름 박주정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치면 그 아이들하고 상담하는 방법이 꽤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의 살아갈 아이들이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아이들의 꿈을 우리가 부모님 생각으로 가둬둬서는 안 됩니다. 무궁무진한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학부모님 여러분들 직업 한번 써보라고 하면 100가지 이상 못 쓸 겁니다. 직업은 우리가 세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직업이며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학교에다 맡겨주시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건 어때 가지 야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아이 말을 자르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부모님께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도 또 학생분들도 이 말을 또 잘 새겨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오시기 전에 이 교장 역할도 한번 수행을 하셨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네. 좀 어떻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근무할 때나 지금 근무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학교에서 근무할 때 교장으로 근무할 때는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일 먼저 가서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첫 뵐 때 나는 우리 학교의 89번째 교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단지 직위를 교장으로 받았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마지막 교사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생님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막아주고 크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그걸 늘 애치고 다짐했던 겁니다. 나는 이 학교의 마지막 교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앞으로도 살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저에게 주어진 이 직위 동안에 저는 이 직원들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 역할을 이분들과 함께 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분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분들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역시 그래서 우리 훌륭한 선생님이셨고,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셨고, 앞으로 더욱더 멋진 역할을 쭉 수행해 주실 훌륭한 교육장님과 같이 대화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늘 여겨오셨고, 또 체크해 오셨던 우리 좀 소외계층 친구들, 또 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응원의 메시지 던져주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있는 이 일은, 많이 힘든 이 일은 곧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여러 번 올 것이다. 근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은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이다. 꿈과 비전을 가지려면은 책을 읽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이다. 그걸 행동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어느 애들보다 다소 뒤처진 것처럼 느낄지라도 언제든지 세상은 넓고 우리는 할 일은 많다라고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젊은 미래 청년들 오늘 이 방송 보고 많이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또는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미래 어떤 것들 좀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학부모님께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네요. 학부모님, 우리가 지금 대면 교육이 다시 시작이 되고 이제까지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시고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학부모님,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들 아이들을 수업하기 위해서 예전에 대면 교육할 때는 쉽게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업에 올리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부모님들께서 만족할 때까지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훌륭한 아이로 만들어내는 작품을 만들어내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이 위기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의 기본 질서, 그 다음에 위생, 그 다음에 지켜야 할 일들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방역 체제에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저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 어렸을 때 학창시절 모습이 중간중간에 파노라마처럼 좀 스쳐갔고요. 후회가 되는 시간들도 오늘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됐지만 아직 뭐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시간이 되면 책도 많이 보고 우리 교육청 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도 조금씩 체크를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의 박주정 교육장님 만나서 함께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